자, 코딩 머신쌤의 정보처리 강의 쪽집게 핵심만 쪽쪽 집어서 알려드리는 코딩 머신쌤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랑 소프트웨어 테스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변두리인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씩 나와. 그러니까 대부분은 풀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틀렸을 때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한두 개 정도 맞춰줘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핵심만 이게 요약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자, 운영체제는 알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이거는 우리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윈도우 있고, 예, 리눅스 있고, 예, 유닉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매킨토시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윈도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운영체제의 발단 순서는 이거 발단 순서 외워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왔더라고. 일괄 처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일괄 처리란 뭐냐면, 자, 운영체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프로그램과 프로세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프로세스의 차이. 자, 유사어가 있어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뭘까요?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해가지고 뭐죠? CPU를 얘기하는 거고, 중앙처리 장치. 이걸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과 프로세서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켰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메모장을 2개를 띄웠습니다. 메모장을 2개 띄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멀티플레이가 되니까 한글을 3개를 띄웠어요. 한글. 네, 이걸 3개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눈에 이제 보이는 요 상황만 봤을 때 몇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 프로그램은 2개입니다. 메모장과 한글. 프로세스는 5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차이점을 알겠죠? 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운영체제가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들을, 이거는 그냥 세탁기 생각하면 돼. 세탁기 여러분들 빨래 나올 때마다 돌려? 아니지. 한 대 모았다가 한 번에 돌리죠? 야, 이거는 뭐냐면 프로세스들도 처리해야 돼. CPU가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가장 원초적인 거. 일괄 처리입니다. 그럼 실시간인 건 뭐냐? 실시간인 건 바로바로 리얼타임 OS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처리할 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 요거는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시간을 요하는,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막 미사일이 날라와. 그럼 얘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 계산해야 되니까. 진호 조는 거 아니지? 자, 이거 조는 애들은 내가 이름을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2학년 누구, 성 누구. 그러면 이 영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름을 영상에 남길 수 있겠죠? 예, 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고, 시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운영체제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은 뭐지? 응? 결국은 이 프로세스들은 어디를 들어가야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디를 들어가야 처리가 돼? 얘 일거리잖아. 그렇지, CPU를. 근데 CPU는 하나야. 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하나야. 여러분이, 사람은 여러 명인데 화장실이 하나야. 근데 서로 급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싸움 나고 난리 나겠지. 그럼 누군가가 가운데 여기 딱 서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너 먼저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은 뭐다? 운영체제다. CPU를 들어가야 처리가 돼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어. 그치?
이거를 누군가가 관리를 스케줄링을 안 해주면 CPU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예, 찬영 씨 조는 거 아니죠? 예, 눈이 막 희미해집니다. 개슴츠레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시무란이라는 건 뭐냐면 CPU 하나의 CPU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쓰자. 1초부터 예를 들면 10초까지는 A 프로세스가 점유해서 처리를 하고 10초부터 20초까지는 B 프로세스가 점유해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분할입니다. 자, 다중 처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 안에 CPU는 하나지만 이 안에 코어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쿼드 코어 들어봤습니까? 어? 너 여러분 쿼드 코어 들어봤어? CPU는 하나지만 그 안에 코어가 몇 개다? 4개가 있다. 그래서 다중 처리를 한다. 요즘에 쓰는 그냥 확실히 성능이 좋겠죠? 그 다음에 범용이라는 거는 난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책에 나왔는데 이거는 뭐 외우지 마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분산 처리입니다. 분산 처리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거보다 하나의 CPU가 아니고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프로세스를 막 여러 군데서 네트워크가 발달되니까 CPU가 막 여러 개입니다. 분산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하나에서 정리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달 단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요. 당연히 하드웨어 뭐 저장 장치나 이런 거 제어해야 되고 여기 음영으로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가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이게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배우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커널과 쉘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커널이 가장 운영체제 핵심입니다. 핵심. 커널 들어봤습니까? 계란에 따지면 노른자. 치킨에 따지면 뭐? 닭다리. 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커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는 거죠. 예, CPU는 하나인데 난리가 난다. 그럼 커널에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정리도 하고 정리도 해주는 처리하게 해주는 게 커널입니다. 그 다음에 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쉘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발자들이 막 프로그램 짜잖아. 그러면 그거를 운용체제가 이해할 수 있게 또는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게 명령어를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쉘입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쉘은 명령어 번역기. 운영체제에서 명령어 번역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쉘, 프로세스를 뭐 처리해준다 이런 게 나오면 커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보면 이제 운영체제 넘어가고 요거는 유닉스 명령어 리눅스, 유닉스 명령어예요. 우리는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의 장점은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되잖아. 근데 리눅스는 어떻게 돼? 명령어를 다 쳐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시험에 꼭 나와. 꼭 한 문제, 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냥 공짜야, 공짜. 공짜입니다. 공짜 음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명령어 외우는 거 한 20분이면 외우잖아. 그럼 한 문제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래서 꼭 외우세요. cat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고 ch 모드는 뭐냐면 체인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나 이런 것들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뭐 ch 모드 뭐에서 숫자를 넣습니다. 777 뭐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렇게 하면 파일을 그 계정별로 권한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열어볼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게 ch 모드고 f디스크는 파일 체크 및 수리하는 거고요. 달력, 소트는 파일 정렬인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캐치랑 ch 모드가 많이 나오니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단축키 꼭 나옵니다. 윈도우 단축키 이거 꼭 나와요. 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일단 두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너희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는 안 되지만 외우는 거는 노력으로 커버하잖아요. 그죠? 이동현 와부중학교 출신 이동현. 자, 컨트롤 W 현대찬 이거 알아? Alt F4는 너무 많이 쓰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상한 동영상 보고 있다가 부모님 들으면 Alt F4 하잖아요. 네?
다 알고 있더라고. 윈도우 여기 W 윈도우 키 P는 다중 디스플레이 화면 설정이고요. R은 로그 오프 다 알죠? 윈도우 키 파우즈는 뭐냐? 시스템 창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나 많이 쓰죠? 윈도우 시프트 S 알죠? 자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제 보면은 여기 또 명령어들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 정리한 건데 RM이다 그러면 이건 뭐의 약자? remove 알죠 단어? remove 파일이나 디렉토리 삭제하는 거의 약자고요. CD는 뭐냐면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CD 하고 C 땡땡 이렇게 하면 C 드라이브 최상위 폴더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D 무슨 폴더 템프 폴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템프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게 CD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ch모도 알고 델은 지우는 거고 뭐 cp는 디렉토리 부서 카피의 약자죠. mv는 뭐겠어? move의 약자입니다. 파일 및 디렉토리 이동하는 거고 cat는 아까 배운 텍스트 파일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야. cat 하면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것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 명령어는 내가 다시 정리해서 복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약간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 교착 상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착 상태가 이게 데드락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대학 가면은 운영체제를 한 학기를 배웁니다. 거기 사실은 이제 교착 상태도 굉장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개념이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교착 상태라는 거는 다른 프로세서가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을 뺏어올 수 없어요. 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유된 자원이 강제로 해제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 뭐냐면 이걸 보통 예를 설명해 줄게. 젓가락이 우리가 식사가 이렇게 있어. 식사가 있는데 식탁이 있고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이 꼭 2개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젓가락이 지금 6명이에요. 젓가락이 3세트밖에 없어요. 3세트밖에 없어. 그럼 젓가락이 6개지. 3세트면은 6개잖아. 하나씩 따지면 이렇게. 그지? 6개잖아. 그러면 젓가락이 2개가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가 젓가락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교착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얘네가 빨리 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얘네가 먹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 젓가락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되는 먹통이 되는 여러분들 대충 보면은 컴퓨터 먹통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게 교착 상태라고 해요. 데드락.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됐지? 근데 교착 상태라는 건 왜 발생이 되느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상호 배제 뭐냐? 어느 한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할 수 없다. 이 상호 배제. 자, 요것 때문에 이게 교착 상태가 이제 조건이 충족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상호 배제랑 비선점만 외우시면 돼요. 상호 배제는 어느 한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점유할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되고 또 하나는 비선점은 뭐냐면 점유된 자원은 강제로 해제될 수 없다. 강제로 해제될 수 없다. 이 두 조건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점유 및 대기 뭐 순환 이런 게 있지만 상호 배제랑 비선점만 외워둘자. 일단은 시험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럼 틀려버려. 자, 여기 보면 또 명령어에 대한 게 나오죠. 요거 또 외우셔야 됩니다. CD 폴더 이동. PWD는 뭐냐면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윈도우에서 EXE 하다가
얘가 어느 경로에 있는 파일인지 궁금해. 그럼 윈도우에서는 어떡하니? 너희는 어떻게 해? 어느 폴더 안에, 그렇지, 속성 들어가면은 속성의 경로가 쭉 나오잖아. 그런 폴더의 경로 찾은 경우 있었잖아. 없었어? 집에 컴퓨터는 있어? 어. 자, 그런 것처럼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pwd 명령을 하면 걔 경로가 쭉 나와요. 알겠습니까? 아까 cp는 저기 복사하는 거고요. vi는 파일 편집이에요. 편집기 vi. 그래서 파일을 열고 vi 에디터라고 하는데 vi를 하면은 파일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ar은 압축 확장자예요. tar을 알죠? 압축 뭐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압축. 그 다음에 mv는 move, kill은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는 거. who는 누가 로그인해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 who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MS-DOS에서는 디렉토리 안의 내용을 보는 게 dir. 그 다음에 얘는 ls. 보여줄까? 자,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MS-DOS가 있어요. 컴퓨터에. 그죠? 자, 이게 MS-DOS입니다. 도스입니다. 도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봐봐. 얘 보입니까? 보이긴 뭐가 안 보여요. 속성을 어떻게 보지? 글자를 좀 크게 해줄게. 자, 보이죠? 자, 아까 디렉토리 이름 뭐였죠? cd 하고 cw 이동되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얘가 있는 디렉토리를 보고 있다. dir을 하면 디렉토리가 다 나와요. 그 이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gpki라는 폴더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cd gpki 하면 그 폴더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예요. dir하면 여기서 그래서 결국 dir이라고 하면 이 디렉토리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명령어가 유닉스에서는 ls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표 유닉스에는 권한을 줄 수 있고 MS-DOS는 없어요. 얘는 삭제는 rm이고 remove고 얘는 delete고 이동이 mv다.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체제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